이화 환기 터널. 폭설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산의 어둠은 더 짙어졌다. 서아리는 윤태석의 팔을 어깨에 걸친 채 숨을 삼키듯 조용히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능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드론의 모터음이 멀어지는 듯 했지만 그건 찾는 쪽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 포위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랐다. 할인이 향한 곳은 폐광 옛 환기 터널이었다. 마을에서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광산이 닫힌 뒤 누군가 일부러 입구를 돌과 철판으로 가려두었고 눈이 쌓이면 그 흔적이 더 완벽히 감춰졌다. 할인은 그곳을 알았다. 몇 해 전 산짐승이 닫혀 들어왔을 때 그 근처에서 발견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 길은 사람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윤태석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할인은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을 끄며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직도 분명했다. 드론의 윙윙거림,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눈 밟는 소리. 손전등 불빛이 능선을 가르며 오르내렸다. 할인은 윤태석의 어깨를 감싸며 아주 낮게 말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힘이 풀려 할인 쪽으로 기울 뿐이었다. 할인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발을 옮겼다. 바둑이를 찾으러 올라온 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을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지? 생각이 스치자마자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다. 터널 입구는 바위 틈 사이 눈이 유난히 덜 쌓인 곳에 있었다. 할인은 미리 표시해둔 돌 하나를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철판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지만 힘을 주자 철판이 끽 하고 낮게 울며 움직였다. 차가운 공기가 터널 안쪽에서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할인은 그 바람에 잠깐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 바람이 오히려 열을 빼앗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열화상 드론을 피하려면 체온이 퍼지지 않는 곳이 필요했다. 환기 터널은 그 조건에 맞았다. 할인은 윤태석을 안으로 끌어넣고 철판을 다시 덮었다. 밖의 소리가 한 뼘 멀어졌다. 대신 터널 안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이 좁은 통로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로 가득했다. 할인은 숨을 고르며 윤태석을 벽에 기대게 했다. 괜찮으세요? 숨 쉬실 수 있어요? 윤태석은 눈을 겨우 뜨더니 할인의 얼굴을 잠깐 응시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자네 왜? 할인은 대답 대신 그의 붕대를 살폈다. 피가 조금 새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오래 움직였다. 봉합은 했지만 움직임과 추위가 상처를 다시 벌려놓고 있었다. 할인은 소독 거즈를 덧대고 손으로 꾹 눌러 압박했다. 지금은 질문하지 마세요. 살아야 얘기할 수 있어요. 윤태석이 힘겹게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웃음은 고마움인지 체념인지 모를 만큼 흐렸다. 뱅이야 들었나? 할인의 손이 멈췄다. 아까 제 손에 쓰신 그거요. 윤태석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걸 찾으려는 거다. 나를 죽여서라도. 할인은 속으로 침을 삼켰다. 막연히 짐작은 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사고를 덮기 위해서일 리 없다는 것을. 할인은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물었다. 백야가 뭔데요? 윤태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마디씩 끊어 말하듯 내뱉었다. 회사 돈, 해외 서류, 그리고 열쇠. 열쇠요? 윤태석의 손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가슴 쪽, 은박 담요 안쪽을 더듬다가 멈췄다. 마치 무언가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윤태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없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터널 입구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밖에서 철판을 눌러본 것이다. 할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직은 들키지 않았다고 해도 시간이 문제였다. 할인은 윤태석의 입을 손으로 가리며 숨을 죽였다. 쿵쿵. 다시 한 번. 그리고 무전기 잡음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섞였다. 바깥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다. 여기 어딘가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움직임이었다. 할인은 짧게 판단했다. 터널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 이 길은 폐광 내부와 연결된 분기점이 여러 개였다. 안으로 깊게 들어갈수록 복잡해지고 바람이 더 세져 체열도 흩어진다. 하지만 길을 잘못 들면 출구를 잃는다.
그때 터널 안쪽 어둠에서 빛 하나가 깜빡였다. 처음엔 할인이 착각한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아주 약하게,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잠깐 켰다 끄는 신호처럼. 할인은 순간 몸이 굳었다. 안에 누가 있어? 이 터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빛이 세 번째 깜빡였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할인은 무릎을 굽혀 윤태석을 다시 업었다. 그리고 자신의 헤드랜턴을 아주 약하게 켠 채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였다. 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갑자기 터널이 넓어지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다. 낡은 방한 점퍼에 광부용 헬멧을 쓴 남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가 손전등을 할인의 얼굴에 비추려다 멈추고 낮게 말했다. 그 여자구먼. 할인은 반사적으로 윤태석을 더 강하게 감쌌다. 누구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치듯 말했다. 내가 누군지 묻기 전에 자네가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부터 확인해 봐야지. 할인은 한 발 물러섰다. 남자는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겁먹을 만하지. 이 터널로 들어오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야. 숨는 놈이거나 찾는 놈이거나. 그 말에 할인의 숨이 막혔다. 남자는 할인의 등 뒤를 잠깐 보고 윤태석의 얼굴을 확인하자 눈빛이 변했다. 놀람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다. 진짜였네. 윤 회장. 할인의 목이 바짝 말랐다. 아세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지. 내가 여기 폐광 안전관리하던 사람이었거든. 회장님 회사가 이 광산 인수했다가 사고 나고 다 덮어버렸지. 그때 죽은 사람들, 내 동료들도 있었고. 할인은 그 말에 잠깐 주춤했다. 그럼 이 사람은 회장을 미워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남자는 윤태석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묻는 건 다른 문제다. 할인은 숨을 들이켰다. 아들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부회장. 오늘 낮부터 수상했어. 마을 길목에 검은 차들이 들락거리고 지역 순경까지 같이 다니더군. 눈 오는 날에. 할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색이 이렇게 빠른 거였다. 그래서 공권력처럼 보이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였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강만식이라고 한다. 도울 생각이 있으면 빨리 결정해. 밖에 놈들 오래 못 기다린다. 할인은 짧게 망설였다. 하지만 윤태석의 숨소리가 다시 얇아지는 걸 느끼는 순간 망설임은 사치였다. 도와주세요. 강만식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터널 벽 쪽으로 가서 낡은 철문을 열었다. 철문 안쪽은 더 좁은 통로였다. 강만식은 먼저 들어가며 말했다. 이쪽은 폐광 내부로 연결돼. 드론이 열화상으로 잡아도 여기 바람이 새서 흐트러진다. 대신 길이 복잡해. 내 말만 따라와. 할인은 윤태석을 업고 그 뒤를 따랐다. 통로는 낮았고 곳곳에 녹슨 철제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었다. 몇 번이나 어깨가 부딪혔다. 강만식은 익숙한 듯 빠르게 움직였지만 할인은 윤태석의 무게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강만식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상처 어때? 봉합했는데 움직여서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강만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더 빨리 나가야 한다. 이 안에서 오래 버티면 저 양반이 먼저 꺼져. 그때 뒤쪽에서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입구 철판을 들어 올린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발소리가 터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강만식이 손전등을 끄며 낮게 말했다. 왔어. 할인은 숨을 죽였다. 윤태석의 가슴이 할인의 등에 닿아 느리게 오르내렸다. 강만식은 손짓으로 할인을 벽 안쪽에 작은 굴곡에 붙여 세웠다. 그 순간 뒤쪽 통로에서 불빛이 춤추듯 흔들렸다. 손전등 2개 이상. 그리고 무전기 소리. 여기 바람이 이상해. 열화상이 흔들려. 터널로 들어갔을 확률 높다. 안쪽 수색. 할인은 강만식의 얼굴을 봤다. 강만식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손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 신호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손전등 불빛이 통로 벽을 후뒀다. 빛이 할인의 얼굴에 닿기 직전 강만식이 바닥에 놓인 돌을 발로 굴렸다. 돌이 굴러가며 철판에 부딪혀 쾅 하고 소리가 났다.
불빛이 순간 그쪽으로 쏠렸다. 저기다. 그 순간이 기회였다. 강만식이 할인을 잡아 끌며 앞으로 달렸다. 할인은 윤태석을 업은 채 넘어질 뻔하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통로는 미로처럼 갈라졌고 강만식은 주저없이 방향을 틀었다. 할인은 묻지도 않고 따라갔다. 지금은 알아야 할 것보다 살아야 할 것이 우선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통로 끝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다. 좁은 철문 하나가 나타났고 강만식이 문을 열자 바깥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계단 끝은 폐광 내부의 오래된 장비실이었다. 거기에는 먼지 쌓인 제어반과 녹슨 캐비닛이 있었다. 강만식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놈들이 길을 잃게 만들었어도 오래 못 버틴다. 할인은 윤태석을 바닥에 눕히고 그의 얼굴을 확인했다. 윤태석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할인은 급히 은박 담요를 더 감싸고 손바닥으로 그의 손을 비볐다. 회장님, 들리세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윤태석의 눈이 아주 조금 떠졌다. 그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장비실 캐비닛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아래 뱅이야. 할인과 강만식이 동시에 캐비닛으로 향했다. 강만식이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 봉투와 금속 상자가 나왔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강만식이 욕을 내뱉었다. 젠장, 잠겼네. 윤태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할인의 손등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또박또박 느리지만 분명하게 숫자를 적었다. 3179. 할인은 그 숫자를 외우듯 되뇌었다. 강만식이 자물쇠에 숫자를 맞추자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작은 금속 장치가 있었다. USB처럼 생겼지만 더 무겁고 단단한 마치 열쇠 같은 장치. 그리고 그 옆에 종이 한 장.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백야 원본 키는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로만 열린다. 할인은 순간 숨이 멎었다. 목소리로만? 윤태석이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내 목소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비실 바깥에서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가 문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강만식의 얼굴이 굳었다. 찾았네. 빨라. 할인은 금속 장치를 품에 넣었다. 그 순간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을 법한 목소리였다. 안에 있는 분들, 경찰입니다. 할인의 몸이 굳었다. 경찰. 도움일까? 그러나 윤태석이 할인의 손목을 붙잡았다. 소나기가 약한데도 경고는 강했다. 믿지 마. 문 바깥의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다. 부상자도 있는 걸로 압니다. 나오세요.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강만식이 이를 갈았다. 지역 순경이야. 낮부터 윤 부회장 차 옆에 붙어 다니던 놈. 그 말이 끝나자 문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총을 장전하는 소리였다. 할인은 그제야 확신했다. 경찰이라는 말은 오히려 덫이었다. 강만식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장비실 한쪽의 오래된 환기구를 가리켰다. 저기, 좁지만 사람 하나씩은 지나간다. 바깥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는 공사용 케이블길이 있어. 할인은 윤태석을 바라봤다. 윤태석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의지가 남아 있었다. 살아야 한다.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 장치가 열려야 한다. 이게 열리면 판이 뒤집힌다. 할인은 금속 장치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끝까지 갈게요. 밖에서 문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지금 나오면 살려줄게요. 라는 외침이 들렸다. 부드러운 목소리는 사라지고 본색이 드러났다. 강만식이 낮게 말했다. 결정해. 지금이다. 할인은 윤태석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었다. 강만식이 먼저 환기구 덮개를 뜯어내며 길을 열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할인은 숨을 들이켰다. 백야라는 두 글자가 이제 단서가 아니라 목숨값이 되어버렸다.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는 순간 할인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
그 대신 하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만 되뇌었다. 살려야 열린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쪽에서 총성이 터졌다. 금속 벽을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찢었다. 하리는 윤태석을 감싸며 환기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어둠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어둠이 지금은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화에 계속